안녕하십니까 피터팬 여러분, 통찰 성형 성형외과 전문의 김찬우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주제는 늑연골 석회화입니다. 늑연골은 코 성형하는 재료로 많이 씁니다. 이제는 실리콘이나 고텍스 같은 인공 보형물을 넘어서 결국 인공 보형물에 대한 부작용을 막기 위해서 늑연골을 쓰는 추세가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제 같은 경우는 늑연골이 휘어지는 단점이 있기 때문에 늑연골을 채취를 해서 갈아가지고 이렇게 늑연골을 초미세로 입자화 시켜서 만들게 되는데, 이런 늑연골이 채취가 잘 되지 않는 석회화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늑연골이 돌처럼 단단해지는 석회화는 왜 생기고 이것을 어떻게 하면은 미리 석회화를 예방을 할 수 있을지, 또 있다면 또 어떻게 쓰면 좋을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자 합니다. 애기의 늑연골은 아주 말랑말랑합니다. 귀만큼 말랑하진 않지만 어느 정도 탄성이 있습니다. 늑연골은 위치는 젖꼭지를 기준으로 안쪽의 늑연골이 1번부터 12번까지 늑연골이 있고, 바깥쪽에 있는 갈비뼈라고 하는 것은 늑골이죠. 늑연골이 아니라 이것은 단단한 뼈, 탄성이 거의 없는 단단한 뼈고, 안쪽에 있는 늑연골, 물렁뼈라고 하는 이 늑연골은 어느 정도 탄성은 있지만 하이알린 조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도 어느 정도는 단단한 것이 있습니다. 젊었을 때는 어느 정도 좀 부드러움이 있지만 나이 들면서 점점점 단단해지게 되는 것이죠. 이 늑연골의 역할은 어떤 것이냐면은 심장과 폐를 보호를 해주고, 특히 심장도 뛰고 그리고 폐도 호흡을 들이마시고 내쉬고 하는 이 폐가 확장이 되었다가 수축이 되었다가 왔다 갔다 움직이기 때문에 이 갈비뼈로만 돼 있으면 이 확장의 유동성을 가질 수 없지만, 늑연골이 있기 때문에 이런 심장이 뛸 때의 탄성이라든지 폐가 늘어났다 줄어들었을 때의 탄성을 어느 정도 이격을 맞춰낼 수가 있다는 것이죠. 늑연골의 석회화는 보통 노화의 과정이라고 많이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드신 분들이 석회화가 되는 경우가 점점점 늘어나기도 하는데요. 근데 젊은 사람이 석회화되는 경우도 왕왕 볼 수가 있습니다. 늑연골이 석회화되는 것은 반드시 노화의 과정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결국 폐가 어느 만큼 확장이 되느냐, 어느 만큼 수축이 되느냐, 이 폐의 기능이 많이 있었을수록 그만큼 확장과 수축이 있었기 때문에 늑연골이 건강 정도를 좀 더 오래 유지를 할 수 있는데, 호흡을 굉장히 얕게 쉰다든지 운동을 거의 안 한다든지 항상 집에만 있는 실내 생활을 많이 한다든지 걷거나 뛰거나 몸을 움직이는 횟수가 적다, 그러면 30대에도 석회화가 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특히 여성 호르몬 치료를 했다, 그리고 외상사고로 중환자실에서 오래 누워 있었다, 이런 등등 굉장한 큰 스트레스가 있었다면 그동안 폐의 호흡기를 많이 안 썼기 때문에 석회화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폐는 팔과 연관이 많다고 그랬죠. 그래서 팔을 많이 안 쓸수록, 팔을 많이 안 쓴다는 것은 손가락을 많이 쓰더라도 팔을 왔다 갔다 하는, 앞뒤로 움직이는, 양옆으로 위아래로 움직이는 이런 날개뼈를 움직이는 행동들이 적었다라고 하면 아무래도 석회화가 빨리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런 석회화가 되면 무엇이 안 좋을까요? 수술을 떠나서 늑연골이 점점점 굳어가기 때문에 폐의 움직임, 확장성이 훨씬 줄어들 수밖에 없고, 그러면 폐의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폐렴이라든지 기관지염이라든지 폐에 염증이 생길 가능성이 점점점 많아지게 되고, 결국 숨을 잘 못 쉬게 되는, 폐의 기능이 상실되는 영향을 굉장히 많이 주게 된다는 것이죠. 결국 우리가 숨을 못 쉬면 죽지 않습니까? 결국 늑연골이 완전히 석회화되게 되면 숨 쉬는 기능이 굉장히 약해져서 숨을 깊게 쉬려 하더라도 석회화가 돼 있어서 숨을 못 쉬게 되기 때문에 젊었을 때부터 깊은 호흡과 운동을 해서 항상 심폐 기능을 유지를 해 주셔야지 석회화가 좀 더 늦게 되고 폐의 기능을 좀 더 유지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수술할 때도 영향을 준다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은 갈비뼈에 한 6번에서 8번 사이에 한 2cm 정도 절개를 해서 연골을 파내는데 연골이 잘 파지지를 않게 되는 것입니다. 연골이 완전히 안 파지는 경우는 거의 없지만, 연골이 채취가 되더라도 연골을 갈아낼 때 갈아내기도 쉽지가 않을 수가 있고, 설사 갈았다 하더라도 흡수가 많이 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연골 세포가 그만큼 성상이 좋지 않고 건강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연골의 흡수가 훨씬 많이 된다는 것이죠. 코성형 같은 경우는 10% 정도 플러스 마이너스에서 흡수가 되는데, 석회화가 되어 있는 경우는 20% 심지어 30%까지도 흡수되는 경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연골이 석회화되면 아무래도 연골에 갈리는 입자 크기가 아주 곱게 갈리지를 못하기 때문에 입자가 덜 곱게 갈릴 수도 있다는 그런 단점도
생길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석회화가 있게 되면 여러 가지로 불리한 점이 많기 때문에 나이가 젊었을 때 늑연골을 가지고 수술을 해서 인공복용물에 부작용이 없는 부분을 하신 게 좋을 것 같고, 나이가 많으신 분이 수술을 한다 그러면 미리 엑스레이 같은 것을 찍어서 석회화를 확인하기도 하고, 또 엑스레이를 촬영을 좀 거부하시는 분들은 수술을 할 때 바늘을 이용해서 석회화된 부분을 피해서 수술을 하게 되면 어느 정도 채취는 가능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가능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만약 이 영상을 보시는 나이가 있으신 분들이 수술하고 싶다 그렇다면 조금이라도 일찍 수술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석회화가 돼 있는 분들을 전혀 수술을 만약에 못한다, 완전히 채취를 하지 못할 정도로 굉장히 단단하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른 사람의 늑연골을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늑연골은 바로 못 쓰기 때문에 방사선을 조사를 해서 멸균을 완전히 시킨 그런 제품을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것을 그렇게 추천드리지 않는 이유는, 보통 이런 얘기를 하면 그럼 내 가슴 연골을 안 쓰고 다른 사람 연골을 쓰면 좋겠다라고 하시지만, 결과적으로는 결국 자기 게 아니기 때문에, 이것도 염증이 생기면 주위의 조직이 염증에 빨리 퍼질 수가 있기 때문에 보통은 추천을 드리지 않고, 만약에 석회화가 되어서 자기 걸 못 쓰는 그런 아주 특별한 경우에서만 쓸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어떠셨습니까? 연골의 석회화라는 것은 보통 나이가 드신 분들만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많이 하시지만 젊은 분들도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일찍 자고 팔다리를 많이 움직이고 운동을 많이 하셔야 그만큼 석회화가 되는 것을 지연을 하고 여러분의 건강에도 도움이 되고 수술할 때도 안전하게 채취를 하기가 좋기 때문에, 코성을 받기 전에 이런 사실을 알고 준비를 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